자, 이번에 만드실 예제는 사실 이제 플렉스로 하나, 둘, 세 개 가로 배치하는 거 말고 가로 배치하고 뭐 수직 중앙, 수평 중앙 하는 거 이것만 플렉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CSS로 디자인을 하는 그라디언트, 그리고 마우스 올라갔을 때 호버 이펙트, 그리고 엔스 차일드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1번, 2번, 3번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호버 이펙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CSS 디자인적 측면의 실전 예제예요. 플렉스로 가로 배치해서 이렇게 센터링 하는 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 오신 분들은 뭐 너무 쉬운 거죠.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 센터 해서 중앙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에서 위로 살짝 올라가고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해서 투명하고 이렇게 예쁜 그라디언트 만드는 부분,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제 부모 요소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식 요소를 제어하는 CSS 호버 이펙트에 대한 전체적인 디자인적인 예제입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올라가면서 숨어있던 저 그라디언트 배경 자식 요소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세 개가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이렇게 텍스트 컨텐츠 다르고 요 올라가는 자식 요소의 배경 그라디언트 색깔을 조금 달리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한 거죠. 자, 그러면 HTML 구조 먼저 볼게요. 자, HTML 구조는 전체적으로 카드라는 이름의 div 안에 콘텐트라는 이 그라디언트가 있는 게 있어요. 얘는 숨어 있을 거고 부모 요소의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나타날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부분만 기억하시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안에 카드라는 이름의 div가 있고 이 안에 콘텐트라는 이름의 자식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콘텐트에 마우스 올렸을 때 올라오는 거고요. 자, 이미지 찾아주시고요. 이미지스 폴더에 이렇게 알트 태그는 사용 안 하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요 카드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플렉스를 통해서 중앙 보내는 거, 그리고 플렉스를 통해서 가로 배치하는 걸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드라는 애 이렇게 있죠. 물론 이 안에 이제 내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SNS 이제 아이콘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웹 폰트 하나 링크 하시고요. 폰트 어썸 4.7 CDN 링크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거는 컨테이너. 자, 배치를 위한 셀렉터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컨테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콘텐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 하나, 둘, 세 개 이 자식 요소를 중앙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자, 컨테이너 안에 있는 자식 요소를 중앙으로 보낼 거니까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그리고 justify content center 수평 정렬, 그리고 align items center 수직 정렬. 자, 그런데 컨테이너의 높이 값이 없어서 수직 정렬이 안 되는 거죠. height 100 VH.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 둘, 세 개 가로 배치가 됐고 전체적으로 중앙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에서 마진 한 10픽셀 정도 조금 띄워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배치는 끝난 거예요. 자, 브라우저가 커지던 작아지던 항상 정중앙을 유지하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작성하고 나서 이 아이템들이 카드가 복사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배치 때문에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건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 HTML 다 완성되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완성본 볼게요, 일단. 그러면 콘텐트 안에 자, 요런 이름하고 직함이 들어가 있는 H1 태그가 있고요. P 태그가 있고요. SNS 아이콘을 담고 있는 div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 H1보다는 저는 H2 태그로 한 다음에 자, 텍스트를 이렇게 넣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요거 밑에 요렇게 디벨로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H3 한 다음에 요렇게 디벨로퍼 요렇게 해서 넣는 것보다는 자, 요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세요. 자, 디벨로퍼라는 거는 자,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H1 태그를 한 다음에 이 디벨로퍼를 마크업을 하면 되잖아요. 자, 이거를 스팬 태그로 마크업을 했어요. 이렇게 붙여넣기. 그러면 이 H2 태그 안에 얘네들 두 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팬 태그를 디스플레이 블럭 줄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이 스팬 태그 디스플레이 블럭 해주면 줄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스팬 태그에만 컬러를 이렇게 옐로우 컬러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 H2, H3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 태그로 이어지면 되죠. 자, P 태그. 자, 그리고 에밋이 깔려있기 때문에 로렘이라고 더미 텍스트를 쓰실 수가 있어요. 로렘이라고 탭키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미 텍스트를 쫙 뿌려줘요. 근데 텍스트 양을 조절하실 때는 로렘 치고 나서 50 치면 더미 텍스트를 50개의 단어로 만들겠다. 이렇게 100으로 하게 되면 100개의 단어로 만들겠다. 그럼 엄청 많아지겠죠. 자, 그러면 요번 같은 경우에 저희는 한 두 줄, 세 줄, 이 안에서 두 줄, 세 줄이니까 한 20 정도만 할게요. 20 정도, 한 15 정도만 할게요. 자, 이렇게 더미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의미가 없는 텍스트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이 SNS 아이콘들이죠. 자, SNS 아이콘은 자, 지금 다 컨텐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SNS라는 거 안에 A 태그가 있고요. 이 A 태그는 폰트썸 아이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I 태그에 자, 저는 지금 뭐 하도 자주 해서 외워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 이 폰트썸 하실 때 복사하시면 되세요. 자, 페이스북 넣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된 A 태그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두 번째 건 트위터, 세 번째 건 인스타. 자, 요렇게 해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태그에서 우리가 텍스트 데코레이션만 넣는데 전체적으로 이 컬러 부분은 당장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컬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안에서 화이트로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텍스트 내용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부모 자식 관계 먼저 매칭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당연히 자, 제가 컨텐츠를 접을게요. 카드가 부모 요소고 요 콘텐츠가 자식 요소예요. 자, 그러면 카드는 부모 요소니까 포지션 렐러티브고요. 자, 이제 프리뷰 보면서 할게요. 포지션 렐러티브고 콘텐츠는 포지션 앱솔루트예요. 자, 그 다음에 탑 제로, 레프트 제로 하니까 어떻게 되죠? 부모 요소 왼쪽 상단에 이렇게 정확하게 붙잖아요. 왜냐하면 카드 그리고 콘텐트 부모 요소 자식 요소로 매칭을 시켜줬으니까. 자, 그러면 자, 컨텐트에다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패딩 한 20픽셀 줄게요. 20픽셀 주고 한 30 정도 줄까요? 30 정도 줬습니다. 30 좀 많네요. 20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해서 퍼센트가 늘어난 거에 맞게 이제 최초의 정한 위드스만큼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인라인 요소랑 블록 요소가 어떻게 되죠? 인라인 블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스 하이트 지정해 주는 건데, 자 여러분 위드스 하이트 위드스, 자 지금 카드가 제가 카드를 위드스 하이트를 안 줬네요. 자 카드의 위드스는 부모 요소의 위드스는 300 그리고 하이트는 400. 왜냐면 이미지 사이즈를 300 곱하기 400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콘텐트는 자식 요소잖아요. 자식 요소니까 여기에다가 위드스 300 하이트 400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부모 요소의 높이 값을 인헤리트로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게 바뀌더라도 요 부분은 자동적으로 받아오는 거니까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그라디언트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 부분은 그라디언트인데 어떻게 될 거냐면 크림슨이라는 색상이 시작 색상이고 투탑 위로 그라디언트가 올라갈 거고, 끝나는 색상은 트랜스페어런트예요. 투명하다는 것도 색깔의 하나의 값이에요.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넣어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리니어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에서 처음 방향 투탑 위로 올라갈 거고요. 시작 색상은 크림슨. 자 그리고 끝나는 색상을 만약 블루로 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 끝나는 색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에서 끝날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현재 보는 상태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에 있는 저 사람 이미지가 안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보이는 게 은은하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트랜스페어런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낫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할 부분은 이제 백그라운드가 깔렸으니까 이 컨텐트 안에 텍스트 컬러를 하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콘텐트 SNS 밑에 있는 A 태그의 컬러를 역시 하얀색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콘텐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텐트 안에 있는 이 요소들을 자 보시면은 콘텐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밑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두 가지 방법인데, 또 그러면 콘텐트 안에 얘네들을 포지션 앱솔루트 자식 요소를 밑에 붙일 거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가성비가 안 나오는 작업이에요.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콘텐트에다가 패딩 탑을 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패딩 탑만큼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얘 역시 패딩 탑만큼 이렇게 크기가 늘어날 거니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요 텍스트 컨텐츠를 요 밑으로 배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패딩 탑으로 해서 자 어쩌다 정확히 맞았네요. 한 180 정도. 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죠. 자 그러면은 근데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해가지고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보는 상태가 마우스가 이 상태에서 올라간 상태예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밑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콘텐트의 포지션은 이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콘텐트의 포지션은 탑을 0으로 하면 안 되고요. 탑을 100%로 할 거예요. 자 왜 탑을 100%로 할 거냐면, 자 제가 얘네들이 요 텍스트가 요 밑으로 내려오면 둘 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요 컬러를 레드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는 탑이 0이 아니라 100%.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이쪽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100%라는 거는 자, 부모 요소의 이 높이 값이 몇이에요? 400이잖아요. 그러면 400 픽셀로 해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탑을 100%로 한다는 얘기는 부모 요소의 이 끝점부터 자식 요소를 시작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탑으로 100%로 해준 것과 400 픽셀로 해준 것과는 같지만은 이게 변경됐을 때 탑 100%로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움직이지만 예를 들어 400 픽셀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 요소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크기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얘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탑 100%로 하면 저 끝점에 올라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 요소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는 거죠. 자, 카드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자, 오버플로우 히든 해주기 전에 이제 요 빨간색으로 임시로 바꿔놓은 거를 다시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카드 입장에서 콘텐트가 밑으로 좌표를 잡았기 때문에 넘쳤으니까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숨어있던, 숨어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있는 콘텐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먼저 할게요. 그럼 당연히 콘텐트라는 애가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트랜지션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0.5S. 자, 여러분 이 트랜지션에서 0.5S로 하셔도 되고 0.5S로 하셔도 돼요. 0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0.5S. 그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저 콘텐트가, 마우스가 부모 요소에 올라갔을 때 저 콘텐트가 탑 0로 돼 있다, 탑 100%로 돼 있다 위로 올라올 거잖아요. 자, 그러면 카드에 오버됐을 때 자식 요소인 콘텐트를 어떻게 할 거냐면 탑이 0가 될 거예요. 자, 마우스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조금 뭐가 다르냐면 전체적으로 자식 요소도 올라오지만 부모 요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감이 조금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카드에 호버됐을 때 자기 자신도 조금 이동시킬 거예요. 카드에 호버됐을 때 자기 자신도 이동시킬 거니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로 이동할 거예요.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자, 그런데 Y축으로만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Y축으로 한 20픽셀, 마이너스 20픽셀 정도. 자, 마이너스 값을 준다는 거는 좌표에서 마이너스 값은 위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우스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부모 요소인 카드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랜지션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역시 부모 요소에도 이렇게 트랜지션을 주시면은 두 개가 함께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호버 됐을 때 백그라운드 박스 섀도우가 없다가 박스 섀도우가 좀 생기게 되면 공중에 살짝 뜨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0, 10픽셀, 20픽셀, 그리고 자, 검은색으로 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검은색이 너무 진하기 때문에 제 알파 값을 조금 더 낮춰볼게요. 자, 이런 정도로 낮췄어요. 자, 그러면 마우스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모 요소도 살짝 올라가면서 이 콘텐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감이 좀 더 생기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디자인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을 0으로 일단 해 놓을게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좀 마치고 갈게요. 제가 콘텐트 밑에 이 H2 태그 디자인을 먼저 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안 하고 갔어요. 콘텐트 밑에 H2가 있을 거고요. 콘텐트 밑에 H2 안에 스팬이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스팬을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꾸는 순간 저 안에서 줄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한 14픽셀로 줄였어요.
그리고 컬러를 자, 골드 색상으로 바꿨습니다. 자, 골드 색상으로 바꿨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요 간격을 띄우고 싶다라면 마진 탑 같은 거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H2에서는 그냥 폰트 사이즈 정도 요런 정도 해주시면 되고, 마진 버텀을 조금 더 줘서 요렇게 H2에 마진 버텀을 주면 안 되죠. 자, 이거 가지고 띄워야 되는 거죠. 마진 탑을 한 10픽셀 정도 이렇게 띄웠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SNS 아이콘이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콘텐츠에 패딩 탑 준 거 있죠. 180, 이걸 조금 줄여 줄게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SNS 아이콘도 다 나왔죠. 그러면 SNS 아이콘은 SNS 밑에 A 태그에 컬러만 했지만 이제 백그라운드, 자, 보더 그려줄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하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20픽셀, 하이트 20픽셀. 자, 그런데 A 태그는 뭐죠?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크기 값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하게 되면 줄이 바뀌어서 안 되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으로 해줘야지 저렇게 크기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각형을 정확히 동그랗게 하는 건 보더 레디어스 50% 또는 100%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20 곱하기 20 안에 들어오기에는 저 폰트가 너무 SNS 아이콘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전 12픽셀 이렇게 좀 줄였어요. 13픽셀 정도. 자, 그리고 텍스트 라인 센터에서 중앙으로 맞춰줬고요. 라인 하이트 20픽셀. 자, 그래서 완벽하게 정중앙에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디자인 때문에 요 콘텐츠에다가 탑을 제로로 놓은 거지만 원래대로 요 부모 요소 끝점으로 가라고 하는 거니까 100%로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은 마우스 올려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운동감이 생기면서 밑에 있는 애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다 완성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카드가 복사, 붙여넣기 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지랑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얘는 2번, 그리고 얘는 3번, 그리고 이름은 플래너,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면 다 됐죠. 자, 다 됐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거는 크림슨에서 트랜스페어런트, 두 번째 건 다저 블루에서 트랜스페어런트, 자, 옐로우 그린에서 트랜스페어런트. 그래서 엔스 차일드로 요 색상들을 변경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전체적으로 이 코너를 둥글게 할 거면 카드에 보더 레디어스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엔스 차일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카드에 1, 2, 3, 4번. 자, 카드에 그라디언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카드. 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엔스 차일드 하실 때, 자, 보세요. 자, 위쪽에다 할게요. 카드 옆에 있는 데다가. 자, 보시면 콘텐츠가 이 백그라운드 컬러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콘텐츠 엔스 차일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작동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애는 그라디언트를 요걸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애는 요 그라디언트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요 그라디언트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다저 블루라는 색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거는 옐로우 그린이라는 색깔. 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세 개가 될 것 같지만
변하지 않잖아. nth 차일드 1, 2, 3, 4로 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컨텐트가 1, 2, 3, 4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가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th 차일드 카드의 nth 차일드 1번 밑에 있는 콘텐트, 카드 nth 차일드 2번 밑에 있는 콘텐트, 그리고 카드 nth 차일드 3번 밑에 있는 콘텐트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th 차일드를 여기다 주시면 안 되고요. 카드인데 첫 번째 있는 카드 nth 차일드 1번 밑에 있는 콘텐트, 2번 밑에 있는 콘텐트, 3번 밑에 있는 콘텐트라고 해주셔야지 nth 차일드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nth 차일드에 대한 이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 코드 리뷰하면은 중요한 부분은 nth 차일드 하실 때 절대로 방금처럼 콘텐트에 nth 차일드 하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카드 안에, 카드 이 div 안에, 자, 이 카드 div 안에 콘텐트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nth 차일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nth 차일드 1번 밑에 있는 콘텐트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죠. 자, 요렇게 줄을 만들 때, 자, 일반적으로 초급자 입문자 분들은 H3, H4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HTML을 더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H2 안에 줄을 바꾸고 디자인 바꾸래를 이렇게 마크업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부분에서 시작 색상, 끝나는 색상. 자, 트랜스페어런트가 투명한이라는 거지만 색깔의 하나의 값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배치할 때, 자, 컨테이너 안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고 justify 컨텐트, 자, 그래서 그 수평 중앙,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스 수직 중앙, 그런데 높이 값이 없어서 하이트 100 VH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프로필 카드 UI 호버 이펙트를 만들었고요. 저렇게 이제 사람 사진이 아니라 저기가 이제 제품 사진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사진이면은 서비스 UI 호버 이펙트, 프로덕트 UI 호버 이펙트가 됩니다.